부동산 구조대 장병찬입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서 먼저 환산보증금이 이하인 경우와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경우 환산보증금은 6억 1천만 원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은 계산하는 식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와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 대항력이나 계약갱신요구권, 3기 차임 연체시 계약해지권,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묵시적 갱신, 임대인 정액 청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과 3기 차임 연체시 계약해지권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환산보증금이 초과할 때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도 마찬가지로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환산보증금이 초과할 때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는 민법을 적용합니다. 임대인 정액 청구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는 상한이 5%로 묶여지지만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는 상한이 제한이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 문답풀이를 하겠습니다. 7가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상가를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임차 중 임대인이 계약 후 6개월 후 보증금 5천만 원을 추가로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혹은 보증금 정액 후 1년 이내에는 보증금을 정액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 정액 청구를 해도 약정한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세 환산가하면 환산보증금이 보증금 5천만 원 플러스 월세 15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이 2억 원 됩니다. 다시 말해 환산보증금의 5%인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정액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 문답 2번째 사례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서울 경우에는 6억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불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면제권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묵시적 갱신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습니다. 셋째, 임대인 정액 청구권은 임대인이 얼마를 올려도 제한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 문답 3번째 사례입니다. 보증금 인상 재계약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계약서, 당초 계약서와 별도로 정액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액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날부터 정액분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둘째는 기존 계약서, 당초 계약서에 특약으로 재계약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고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연장 계약이라는 점과 정액된 금액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을 정액하여 재계약하는 조건이며 기간은 2018년 몇월 며칠부터 2020년 몇월 며칠까지로 한다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인상 문답 4번째 사례입니다. 보증금 인상 재계약 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보증금 전체를 잃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대형 사고입니다. 둘째, 계약서를 쓰는 시점으로 순위가 밀리므로
선순위 건저당권이 있다면 그들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인상 문답 5번째 사례입니다. 보증금 인상 재계약 때 정액으로 인하여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으면 당초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무효인가요? 당초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약 당시의 확정일자는 당초 확정일자 받은 날 기준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또 새로 정액한 보증금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보호받습니다. 다시 말해 두 번의 보증금을 각각 보호받습니다. 보증금 인상 문답 6번째 사례입니다. 보증금 정액은 5%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인상하지 못했다고 임대인이 10%를 인상할 수 있나요? 보증금 정액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5% 초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정액은 매년 인상하는 것이 아닌 갱신마다 5% 이내만 가능합니다. 결국 2년에 한 번 재계약하는 경우 전년도에 5% 인상하지 않았다고 이번에 합하여 10%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정액하고 난 후 1년 이내에 또 정액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 문답 7번째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5% 정액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임차인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높다든지 시설물의 노후 등을 주장하면서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료 인상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그 금액을 확정합니다. 효력은 판결한 시점부터 임대료 인상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임차인에게 전달된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부동산 구조대 개설 기념 1차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지역 부동산과 지역 명칭 도메인을 119명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지역 부동산 명칭 도메인입니다. 동대문부동산.kr, 수서부동산.kr, 과천부동산, 대치부동산, 대림부동산, 익산부동산, 가평부동산, 논현부동산, 노량진부동산, 마산부동산, 노원부동산, 구로구부동산, 시흥부동산, 포항부동산.kr 외 다수입니다. 그리고 지역 명칭 도메인으로서는 군자, 개포, 용산동, 상도동, 왕십리, 덕적동, 이천동, 세곡동, 여의동, 아현동.kr 외 다수입니다. 부동산 구조대의 이벤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19명에게 선물은 2월 22일 날 발표합니다. 필수 자격으로서는 부동산 구조대 구독 신청 후 댓글을 단 분 중에서 선정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부동산 구조대가 지정하는 메일 주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내용은 첫 번째, 도메인을 양도받을 분의 성명이 필요하며 두 번째, 도메인을 양도받을 분의 메일 주소와 관리자 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양도받을 분의 메일 주소와 관리자의 메일 주소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메일 주소가 필요한 이유는 양도가 메일 주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119개 도메인 중에서 1, 2, 3 순위를 지정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9개 도메인 공개는 2월 12일 날 하겠습니다. 이때 일부 공개된 것과 6천여 개를 공개하겠습니다. 부동산 구조대의 무료 강좌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무신고나 법률행위나 계약을 하시는 경우 각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부동산 구조대는 이 강자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강좌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구조대 닷컴 장병찬이었습니다.